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됐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전국의 유권자 4명 중 1명이 참여하면서 높은 열기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최저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전국적으로 1,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해 26.0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투표율은 22.2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는 배 이상 높아졌지만 전국에서 대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곳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적 색채가 짙은 지역 유권자 표심이 아직 누구를 뽑을지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최근까지 진행됐던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난 18대 대선과는 달리 대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고 보수를 표방하는 후보들조차 유권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이 때문에 9일 대선일까지도 부동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후보를 아마 완전히 정하지는 못한 모양이라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낮은 사전투표율이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17대, 18대 대구의 대선 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훌쩍 넘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 대구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밑돌았습니다. 저희 이제 정당의 지역적인 그런 특색이 있는 후보들이 이제 인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의 첫날을 대구에서 시작했던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는 8일에도 대구를 찾아 유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즐기는 선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성로 무대 일원에서 퓨전 콘서트 홍보 캠페인을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나도 한마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와 함께 그래피티 퍼포먼스, 성악과 전통 사물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선관위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25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의 지역 정책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토론회는 5개 정당의 지역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패널로 출연해 성주 사드 기습 배치에 대한 입장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 여부와 관련된 정책 등 지역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경산의 한 농가가 남들이 키우지 않는 열대지방의 채소를 재배해 억대 분홍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여성들을 공략한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암양면의 한 농가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채소를 기르고 있는 전인득 씨. 17년 동안 참외 농사를 하던 전 씨는 2년 전부터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자라는 열대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부추나 미나리에 해당되는 공심채를 비롯해 갓배추, 목롯, 라오람 등 듣기에도 생소한 작물들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이 즐겨 찾는 마트나 식당에 공급되는데 물량이 달릴 정도입니다.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도 동남아 연호자들도 많이 늘었고, 찾는 수요가 있어갖고 그래서 짓게 됐어요.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넓히고 있는 전 씨는 포장비나 인건비 등이 적게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수급량을 조절할 만큼 공급량이 적어 참외 농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상대로 직거래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죠.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여성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런 열대작물의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발로 뛰며 영업까지 하고 있는 전 씨는 농업에도 전략과 마케팅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매년 이맘철이면 소나무 꽃가루, 이 송화가루가 날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유독 심합니다. 왜 그런지 또 이 송화가루가 인체에는 얼마나 유해한지 알아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주차 차량마다 노란 가루가 가득 앉았습니다. 소나무 꽃가루, 송화가루입니다. 매일 닦아내도 또 쌓일 정도로 올봄에는 유독 심합니다. 장독대도 뚜껑도 못 열어놓겠고요. 문 열어놓으니까 거실에도 막 꽃가루가 날아왔어서 아이고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 고온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같은 소나무라도 성숙 정도가 다르고 자가 수분을 피하려는 속성 때문에 나무마다 개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개화 시기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높았던 탓에 소나무꽃이 한꺼번에 펴서 바람에 날렸다는 겁니다. 송화가루를 씻겨줄 비가 내리지 않은 점도 이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온에다가 비도 안 온 상태에서 개화가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피다 보니까 이 꽃가루가 엄청나게 날렸죠. 그러나 송화가루가 미세먼지만큼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입자의 크기로 볼 때 미세먼지에 속하기는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아니라서 코에서 걸러져 폐까지 내려가지 않고 매연 같은 미세먼지와는 발생 기원이 달라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나마 다른 꽃가루에 비해 송화가루에 반응하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소나무 꽃가루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알레르기를 나오는 증상은 없는 걸로 좀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송화가루가 향이 좋고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다식으로 만들어 먹거나 술이나 차의 재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9시 세제곱미터에 218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며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다 오후 7시 기준 13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도 오후 7시 기준 나쁨 단계인 13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오늘과 내일 짙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1도, 구미 24.2, 안동 23.6, 포항 25.1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불 현장에 있던 등산객 3명 중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60대 2명은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으로의 이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은 함창읍 하갈리 방면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 시간 현재 계속 번지고 있는데 소방 헬기와 소방대원, 상주시 공무원 등 수백 명의 인력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주시 함창읍과 사벌면 마을 두 곳의 40여 가구 주민들은 불길이 마을을 덮칠 우려가 있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으며 소방대원과 공무원들이 방화선을 구축하고 밤새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대구시 중구 중앙로역 근처 1층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해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해 인명피해가 나지는 않았으며 건물 안에 있던 사람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선두권 경쟁을 펼치는 전북을 상대로 올 시즌 첫 홈 경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홈에서 펼쳐진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대구는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김경준과 김대원 등 젊은 선수들을 내세워 반전을 노렸지만 리그 2위 전북의 벽을 넘지 못하고 0대2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울산전 패배에 이어 연패를 당한 대구는 다음 주 토요일 강원 원정에서 연패 탈출과 원정 첫 승에 도전합니다. 한국마사회는 오늘 수성모 상화동산에서 무료 말타기와 말 먹이주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제2회 렛츠런 대구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말 체험 행사를 위해 셔틀랜드 포니 7마리가 서울에서 내려와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대구 문화공감센터 회원들의 공연과 각종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전사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대구 지역의 영유아 어린이 환자는 5,87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1%가 5월에 집중돼 한 해 중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1세가 14%로 가장 많았고 발생 장소는 가정이 41%, 일반 도로 18%, 주택가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활동이 많은 5월에 어린이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교육청과 공사립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복무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금품 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 및 묵인 행위, 복무 규정 위반 행위 등이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도 함께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